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구조와 반복문 활용해서 포문의 구조와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와 투툴과 같은 자료 구조의 내용을 활용하거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복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반복문은 포문과 화해문입니다. 이런 반복문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의 구조와 사용법인데, 이 포문의 구조 첫 번째로는 반복을 하겠다. 이 변수명의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있고, range, 범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콜론이 들어가고, 콜론 다음에는 탭 간격만큼 띄워서 그 다음에 실행 블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if문을 학습하면서 화일문에서 잠깐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이 화일문과 포문은 같은 반복문으로 그 실행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f문에서 if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는 그런 형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문과 포문 키워드 뒤에 임시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는데 이 임시 변수에는 리스트의 요소나 반복문의 순서를 담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때 이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임시 변수 뒤에 in 키워드를 두고 그 뒤에 반복할 범위를 range 함수로 지정을 하거나 반복할 리스트를 두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콜론을 찍고 아랫줄에 탭으로 실행 블럭을 구분시켜서 실행문을 블럭문 안에 두면 됩니다. 이렇게 포문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리스트의 요소 수만큼 알아서 포문이 실행이 되고 반복할 때마다 리스트의 요소가 한 번에 하나씩 임시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이 임시 변수를 실행 블록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range 함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종료값만을 인자로 사용하는 경우, range, 종료값. 그 다음에 시작과 종료값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시작값과 종료값. 그 다음에 시작값과 종료값의 증감까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시작, 종료 다음에 증가 감소에 해당되는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제 10번을 보면 i라고 하는 임시 변수의 range 5 하면 끝에 해당되는 i에서부터 5까지 끝까지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i라고 하는 초기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0에서 5까지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하는데 이 for 키워드 뒤에 임시변수 i를 두고 in 키워드 뒤에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range 함수를 줍니다. 이 range 함수의 인자는 반복 횟수를 지정해 주는데 range 5로 지정이 되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5번 반복하기 때문에 임시 변수 i에는 반복할 때마다 0, 1, 2, 3, 4까지 순서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번을 프린트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가 출력이 되고 프린트 함수 i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출력을 해보고 프린트 함수에서 이 end의 속성은 출력 값을 한 다음에 어, 그 표시만큼 end 표시만큼 띄어쓰기를 하고 표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한 줄 띄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성문에 레인지 함수의 입력값의 증가값을 시작, 종료 증가값, 시작은 3에서부터 10까지 이씩 증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에서 2 증가하면 5, 증가하면 7, 증가하면 9. 근데 그 다음에 11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요만큼 수행이 되는 겁니다. 3, 5, 7, 9. 그리고 이제 그 넘버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또 한 줄 줄바꿈하고 거꾸로 사용하는 예입니다. 10에서 0까지 하나씩 감소해라. 그러면 10, 9, 8, 7, 6, 5, 4, 3, 2, 1. 그 다음에 0인데 마지막 건 포함하지 않으니까 끝나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0, 1, 2, 3, 4 줄바꿈 하나 하고 3, 5, 7, 9 줄바꿈 하나 하고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나온 게 보입니다. 혹은 이식 증가하지 않고 증감을 빼셔도 됩니다. 3에서 10까지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4, 5, 6, 7, 8, 9까지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10에서 1까지 하게 되면 이 1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1은 출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구조하고 포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자료 구조하고 반복문을 함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연속된 형태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문의 반복 범위는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리스트나 tuple 그런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fish, in 대가로 딱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리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가 있는데 프린트, PC를 하고 그만큼 띄워라 했더니 띄움을 하는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줄바꿈, 그래서 줄바꿈 한 줄 띄워쓰기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10을 넣고 리스트는 이렇게 98, 80, 170, 85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출력을 하는데 and 얘는 땡땡 이렇게 넣어라. 그리고 성적 땡땡 다음에는 포 스코어라고 하는 점수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이 하나씩 옵니다. 처음에는 95, 두 번째는 80, 100, 70, 85 이렇게 순서대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는데 스코어는 성적해서 5개의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5개의 점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5개의 점수를 각각 스코어를 토탈에 누적해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토탈이라고 하는 건 다 누적해서 더하면 430점, 평균은 리스트의 길이만큼 나누면 평균이 됩니다. 86.0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했더니 어,
세계 교재대로 이렇게 실행된 게 보입니다. 다음은 포 반복문에서 enumerate, 열거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함수를 활용해 보자. 리스트를 포문과 함께 사용을 할 때 편리한 점은 특별한 조작 없이 리스트에 저장된 내용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리스트의 첨자는 사용을 할 수 없을까요? 이 화일문에서 외부에 증가할 변수를 선언을 하고 반복문, 블록문 안에 증가시켜서 인덱스 대신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문에서는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리스트의 내용과 인덱스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덱스의 값은 for 키워드와 in 키워드 사이에 요소 임시 변수와 함께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ho와 in 사이에 여기에 index라고 하는 첨자와 item이라고 하는 요소, enumerate 리스트의 첨자와 값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한 enumeration가 enumerate를 이용해서 인덱스와 아이템을 나타내는 이그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사용될 리스트 선언인데 일단 리스트로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를 뒀습니다. 두 번째 enumerate 리스트 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열거형을 이용을 해서 반복문, 포문에서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enumeration 함수를 사용을 하면서 키워드 뒤에 첨자와 요소, 인덱스와 PC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뒤에 첫 번째 변수가 바로 인덱스 첨자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요소는 각각의 요소 값을 저장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출력하고 해당하는 내용을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개 한 개 출력될 때마다 0 오징어, 1 꼴뚜기, 2 대구, 3 명태, 4 거북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인덱스와 PC 값이 즉 아이템 요소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문에서 딕셔너리 구조를 사용을 할 때도 item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임시 변수의 키 값과 value 값을 함께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전화번호부 구현하는 이그젠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자료 구조와 제어 예제를 활용을 해서 간단한 도전 문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현했던 전화부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일부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딕셔너리를 저장할 리스트를 선언을 하고 실행 메뉴를 반복해서 출력합니다. 1번 메뉴가 실행이 되면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받아서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고 그 딕셔너리를 저녁에 선언한 리스트에 저장을 합니다. 다시 메뉴에서 2번 메뉴를 선택해 리스트에 저장된 내용이 출력되도록 하고
입력과 출력 기능은 다음 예제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인 검색, 수정, 삭제 기능은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현해보고 학습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예제 소스 코드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P 리스트, 폰북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거는 리스트에 해당이 되죠. 사용자 정보가 저장된 딕셔너리 데이터가 저장될 리스트를 저녁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선언되고 다른 기능에서 공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일문을 이용해서 전체 화일문이 쭉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일문이 33주까지 화일문이 반복이 됩니다. 이 화일 반복문을 무한 루프에 돌리도록 조건을 while true, 무한 루프 계속 돌아라 그런 의미. 이 반복문은 메뉴에서 6번을 선택하면 여기서 6번을 선택하면 종료, 굿바이 해서 브레이크 빠져나온다. 다음 기회에 만나요.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먼저 화면에 메뉴를 출력하게끔 해줍니다. 1, 2, 3, 4, 5, 6, 6개의 메뉴, 입력, 출력, 검색, 수정, 삭제, 종료 메뉴가 나오고요. 4번 메뉴가 출력이 됩니다. 메뉴가 출력돼서 6번 회에서 내가 원하는 선택하는 번호가 넘버에 들어갑니다. 1번 선택한 거, 2번, 3번, 4번, 5번. 이런 이제 여러분이 구현을 해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키보드로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번호가 넘버에 들어가고 7번부터 31번까지의 조건문에 맞는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문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죠. 메뉴 1번에 입력된 실행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용자의 그 성명, 입력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주소를 딕셔너리에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어, 입력받는 메뉴 출력하고 집합을 즉 딕셔너리, 피플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듭니다. 아예 키 값으로 name 입력받고 전화번호 입력받고 주소 입력받고 그리고 그 P-리스트에 people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자체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소 입력 완료 이렇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거는 출력입니다. 전역 리스트에 저장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인데 리스트에 저장된 내용이 여러 개의 딕셔너리 수가 있기 때문에 19번부터 여기에 포문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출력이 되게끔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합니다. 화면에 출력 기능, 그리고 번호 이름, 주소를 화면에 타이틀로 해주고요. 줄로 쭉 별한 다음에 거기서 또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인덱스와 그 다음에 키 값과 밸류 값에 해당되는 거를 enumerate, 리스트에서 열거형으로 딱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에 해당되는 거, 항상 우리가 0, 1, 2, 3이니까 그냥 1, 2, 3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플러스 1, 네임에 해당되는 거, 폰,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넘버는 3자리에, 이름은 10자리에, 전화번호는 15자리, 주소는 20자리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넘버 3은 검색 기능, 넘버 4는 수정 기능, 넘버 5는 삭제 기능. 각각 이제 여러분이 한번 수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 6에 해당되는 거는 끝낼 때. 그렇지 않고 1, 2, 3, 4, 5, 6에 해당되지 않는 번호를 했을 때는 else 이하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1번 선택하고 입력, 또 1번 선택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해 하면 출력, 그 다음에 6번 하면 끝나게끔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입력입니다. 이름은 홍, 전화번호, 주소는 서울, 주소 입력 완료. 또 두 번째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인, 또 부산, 입력을 다 했기 때문에 출력.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7번 한번 입력했더니 선택사항 없음. 그 다음에 6번 했더니 종료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검색, 수정, 삭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5장에 있는 내용을 다 끝마치고 2교시에는 함수와 람다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기를 하는 이유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아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